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원의 삼형제, 수원지검 출신의 조이대에 총애받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한 기각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 내란 1년 되는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날 어쨌든 그 열린공감 정천수 대표님하고 진짜 국회에 낮이 들어와서 계엄이 임박할 것 같다라는 다양한 그 제보 받은 것들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들한테 좀 브리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날이 바로 12월 3일이었고, 그리고 그날 밤 또 그 내란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첩보를 접하시고 민주당 쪽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이 내란이 벌어지는 거를 알면서도 내란이 일어나도록 계엄이 터지도록 방조했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날 그 민주당 보좌진들의 분위기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저한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자꾸 그런 얘기 하고 다니시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고 걱정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적중했는데 결국. 근데 우리 당시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김용민 목사님이나 정천수 대표님을 알게 되면서 진보 유튜브 채널들에 이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들을 그쪽을 통해서 좀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여러 루트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보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징후도 상당히 위기감이 느껴지고 해서 그때는 이제 김건희의 주술 관련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김민석 총리께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 관련 건에 대해서도 김민석 총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제보를 얻은 것, 또 미리 얻었던 모든 내용들을 좀 낱낱이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당시에 김민석 의원실 보좌진들은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있긴 하지만 설마 그러겠냐, 설마 계엄까지 하고 내란을 저지르는 일까지 하겠느냐라는 기류가 강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총선 직후에 계엄이 불가피하다. 윤석열이는 반드시 내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그때부터 예측했었고, 김민석 총리가 8월쯤에 계엄을 우려했었고요. 그리고 열린공감TV 우리 최혁진 의원님과 제가 경차장 썰전 나갔을 때 이미 10월에 계엄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익명의 군 장교가 장문의 글을 보내왔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자세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조작이나 날조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낸 게 틀림없다. 그때 정천수 대표께서 이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진짜 제보일까요? 허위일까요? 그럼 철저히 점검을 하시니까 저도 앉아서 쭉 읽어봤는데 이 정도면은 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내부 인사이고 이 정도로 상세하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계엄의 그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그때 그런 느낌을 가졌죠. 목사님께서 그때 또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이런 의혹 제기 그리고 염려 같은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마치면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틀리거나 팩트가 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음모론 유포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참. 그때도 혹시 목사님께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기억하기에 정천수 대표님도 이게 음모론으로 끝나면 또 엄청 욕할 텐데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초치기 차원에서라도 하자. 그럼요. 분명히 이런 시도가 있는 건 거의 분명해 보이니 엄두를 내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서
대비하게 만들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계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저쪽은 좀 그러면 지금은 계엄할 때가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우리의 예측을 마치 적중시키려고 노력하는 듯 또 그대로 실행에 옮겨가지고 뭐 하여튼 저희만 좋아졌는데 그 참 씁쓸한 일입니다. 참 엉뚱하고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자, 그나저나 지난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때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했던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도 조희대가 총회하는 수원지검 출신 3명의 부장판사 중에 1명의 소행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안타깝게도 예상은 했고요. 네. 기각의 논리로 뭘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예측했는데 참 그것도 맞았습니까? 그 슬픈 예감은 그냥 그대로 적중을 합니다. 아이고. 우선 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선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조희대 키즈들은 저는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괴를 또 사고 체계를 같이 하고 논리 체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혹들이 곳곳에서 보여져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또는 국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란이 아니다. 일부 계엄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내란을 했냐? 전 국민이 방송을 다 봤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성을 안 하고. 딱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본인들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저 맥락 속에는 국민의힘의 저런 주장과 저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를 빼지 않습니다.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이런저런 오락가락하는 정보를 통해서 그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랬던 정황들이 나타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언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기각을 해서 밖에 있게 되면 서로 증언에 대한 입을 맞추고 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기각을 했어요. 네. 결국은 이 얘기는 증거인멸을 하라고 기회를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 기본적으로 당일 저녁에 있었던 추경호의 뭐 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말을 조작해가지고 추경호가 그런 강요를 한 적이 없다라든가 이런 거를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준 거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국민의힘 제가 모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이 한 사람 와 있는데 좀 물어봤거든요. 뭐 이름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은 뭐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내란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그 말이 얼마 전에 몇 사람들이 초선들이 뭐 사과하겠다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특히 수도권 쪽에. 거의 뭐 어마어마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 내부에서 엄청난 문자, 전화, 협박, 뭐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뭐 여러 가지 말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힘 내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기류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기각을 처리해서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압박하는 곳에 힘을 실어주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 체제입니다. 네. 자, 이 조희대 대법원이 이러는 이유가 뭐 조희대 씨가 기본적으로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 우리 민주당 또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우리 최혁진 의원님 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는? 저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반성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지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강력한 강공 모드로 단일 대우로 그냥 부시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렇게 일관되게 나가면 상대가 분열이 됩니다. 거기에 붙어 있어봐야 얻어먹을 게 없거나 또는 일말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거나 하면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되는 기류가 반짝 형성이 됐다가 네. 여지를 주면 그 분열돼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내부에서 또다시 공격을 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강경한 대응 체계를 우리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뭐 사과를 하겠다라든가 반성을 하겠다라든가 이 사람들한테도 힘이 좀 실리면서 국힘의 내란 세력 내부가 동요되고 분열되고 그다음에 진술이 나오고 고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여지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해서 그 오늘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 상정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대법원에도 경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을 지금 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가 오늘 끝나면 가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미 그러면 소위를 통과했는데 왜 내느냐? 사실은 제가 내는 법은 특별법이 아니고요. 네. 법원 관련 법을 실제로 개정을 해서 네. 내란이나 외환과 관련된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네. 상시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한 거고요. 좋네요. 그거 좋아요. 예, 또 하나는 이 법안에는 네. 어떤 내용들을 담았냐면 모든 재판 내용을 소수 의견까지 전면 공개해서 국민학계 책임 있게 재판부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 과정은 전체 다 방송을 통해서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좀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특별법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가더라도 나중에 법원법 개정안까지 반영을 해서 이건 예방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재의 내란은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특권 세력이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애초부터 근절해버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까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을 전해주신 우리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내란이 이거 수습되겠습니까? 사법부 조이대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니 추경호에 대한 영장 기각이 나기도 전에 이 염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조이대는 내버려 둬야 됩니까? 지금 조이대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결국에는 추경호 영장 기각하게 만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서 짚었어요. 추경호가 무너지면은 이제 자기를 지켜줄 국민의힘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각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맞습니다. 아주 목사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고요. 네. 조이대 대법원 체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희가 국정감사할 때 대법원 현장 감사를 갔었잖아요. 네네. 유사일에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법사위가 통째로 다 가서 현장에서 대법원 국감들을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니까 대법원 내부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파기환송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의 대법원이라는 배에 계속 올라타고 있어봐야 공범 내지 동조자라고 하는 오명만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국감을 나온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사실들을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이대 대법원 체계를 강력하게 조사하고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행동을 보여주면 조이대 대법원 체계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판사가 양심적인 선언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라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이 됐고 또 하나 대법원 내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판사 평가를 했는데 꼴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이대가. 그것은 내부 안에 이제 이런 체제로 가서는 사법부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고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는 민주당이 선봉에 딱 서서 자신감 있게 지금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자세로 나가면 당연히 시민사회나 제 진보정당이
거기에 단일 대우로 함께 설 수 있고요. 네. 아마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적 불안 관련해서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래 주시죠. 그때 내란 윤석열 탄핵이 되고요. 물론 민생회복 지원금이 긴급한 지원금이 있었던 영향도 있었지만 그게 나가기 전에도 반짝 경기가 상승했어요.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가가 정상화되겠구나. 예. 기득권과 특권 세력이 이 기회에 다 밀려나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소비로 이어졌던 거고, 네. 그게 소비가 이제 민생 안정에도 기여를 했던 건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기류가 다시 연말 경기가 다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아끼고요. 네. 이제 불안하면 돈을 또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자꾸 재판에서도 기각되고 이러다가 윤석열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가 또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우려가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전담 재판부법은 반드시 바로 이제 이번 주 안에 다 통과시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로 가는 시기를 엄청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18일에 윤석열이가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풀려나는 일도 이제 없게 될 것이고요. 이때 네네. 내란범의 구속기한을 1년으로 늘리는. 예, 맞습니다. 내년 7월까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내란 수습을 위해서 뜻과 정성을 모으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 또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다름없는 최혁진 의원의 이런 열정적인 어떤 의정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힘주어서 내란 수습은 나치 청산과 닮아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다들 하고 계셔서 저도 힘을 보태서 같이 뛰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님이 사이사이마다 의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네. 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그런 메시지까지도 이렇게 하시면서 내란 척결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입장들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저는 또 대통령께서 자꾸 그런 부담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전투는 강력하게 이제 국회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몰아붙여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관세 협상서부터 해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저러다 이제 병 나실까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총집중, 그리고 윤석열로 인해서 무너진 대외 관계들을 정상화하는 데 전심전력, 이번에 해외에 가셔서도 많은 성과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가 앞서서 싸워야 되겠죠. 네. 앞서서 싸워서 대통령께서는 좀 웃으면서 발걸음을 가볍게 하면서 국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도록 해드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혁진 의원님 오늘 바쁜 하루시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내란 1년을 맞아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기저기 불려가시겠어요? 예, 부르시는 곳마다 열심히 뛰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특히 이제 저는 우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다들 결기가 보여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켜보시면서 힘을 보태주시고 같이 목소리 내주시고 자그만 댓글 하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요. 엉뚱한 보수 언론의 기사가 나오면 욕도 하시고 또 민주진영에서 이런 김용민 TV 이런 데도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면서 채팅방에 글도 올리시면서 힘을 좀 보태시면 그 힘이 엄청난 힘으로 또 모아져 가기 때문에 같이 싸워서 같이 승리하는 것, 그것이 저는
국민적 승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악풀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듯이 선풀에는 또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뜻에 걸맞게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최혁진 의원님 더욱더 수고 분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최혁진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